네, 특별한 탑5로 돌아온 스탁요정 이혜린입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반짝 눈에 띄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대원전선입니다. 오늘 20% 넘게 상승을 했었죠. 이 미국 전력청에 케이블 샘플을 공급하면서 지금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노후화된 이 전력망을 고치하려면 케이블이 당연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LS전선이나 대한전선처럼 큰 종목들이 미국 수주에 있어서 만약 최대 생산량에 도달을 한다면 그 다음 수주 기대자는 바로 대한전선이다. 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리포트를 내놓은 신영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따로 제시하진 않았는데요. 과연 세 분은 얼마까지 보고 계실까요? 세 분의 목표 주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현대차인데요. 일단 현재차의 PBR 0.7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정 PBR 한 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현재 신차, SUV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하이브리드 역시도 매출에 또 기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8월에는 주주환원을 발표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자사주 매입을 볼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댓글창에서 올림비님이 지금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갈지 안 갈지 OX로 들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었는데요. 갈지 안 갈지 OX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14% 넘게 상승했던 하이로닉입니다. 일단 고주파 미용기기 실크로가 2022년에 이미 FDA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능이 더 추가된 버전 역시도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중에 저평가된 종목으로 이 하이로닉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 매출에서 기대가 되는 점은 현재 중화권에서 편중되어 있었던 매출이 북미, 남미, 또 동남아까지도 넓게 퍼지고 있다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이 저평가라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과연 지금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인지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사이맥스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무인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술교류연에서 순찰 로봇을 살펴봤다라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요.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설비가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이맥스는 지금 삼성전자의 협력사로 주목을 받고 있죠. 과거에 의료용 로봇을 공급하면서 또 이 점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오늘 이 소식이 있은 이후에 시간에서도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왜인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유진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15% 넘게 상승,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죠.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기업 리비안에 7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정규장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리비안과 폭스바겐 둘 다 고객사로 두면서 수혜가 기대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2차 전지 종목들 사실 이 소식이 나왔지만 혼조세 그리고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플러스 전기차 업황, 터널을 지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만 바라보던 국내 주식시장, 이제는 리비안 관련주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 세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특별한 탑5 지금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특별한 탑5 5가지 종목 살펴보면서 OX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종목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5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원전선, 현대차, 그리고 하이로닉, 사이맥스, 유진테크놀로지까지 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대원전선인데요. 오늘장에서 20.48% 크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력설비 관련주죠. 미국 전력청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수혜가 기대가 되고 실적에 있어서도 엄청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주가 흐름,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매니저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을지 바로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매니저님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이번에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앞서도 전력 설비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대원전선도 그중에서 탑픽에 해당할까요? 네,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아직 한 2천억 대 정도 되는 종목이고 지금 뭐 미국에서 전력 관련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고 뭐 필요한 수요잖아요.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들어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미국 여러 전력청에 이제 샘플을 공급했다라고 하고요. 현재 이제 LA 전력청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빠르면은 내년 하반기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또 전망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시가총액이 좀 낮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부분에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잡아라는 식은 아니고요. 이 종목이 좀 어느 정도 가격이 안정화되면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로 따라가기보다는 잠시 조정을 보였을 때 그때 들어가 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도 동그라미 O를 들어주셨는데 대원전선은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갔고 그럼 거기에서 대안책이 될 수 있는 다른 종목이 또 있을까요? X가 없어서 섭섭한 것 같아요. 저 고민 진짜 이것도 좀 했어요. 대원전선도 고민했습니다. 당연스럽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20% 올라갔으니까 그쵸. 사도 될까요? 라는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단 대원전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사족을 좀 달아야 될 것 같아요. 대원전선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LS전선이랑 대한전선이 먼저 미국향에 관련된 수주권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수주 잔고가 넘어오면은 다음에 대원전선까지 올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인데 당장 일단 대원전선이 미국향에 대해서 수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가능성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온 게 주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향에 대한 수요라고 하면은 저희가 항상 그냥 일단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이 캐파가 원체 큽니까? 엄청 크기 때문에 일단은 대원전선 대비해서는 LS전선, 대한전선이 일단 우선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요인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구리 가격이겠죠. 전선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했을 때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올랐는지 먼저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라고 말씀 전해드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대원전선이 지난 고가 5,450원을 돌파하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구리 가격은 아직 그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 가지 좀 부분 확인하시고 만약에 구리가 올라온다면은 우리 과거에 또 재밌게 트레이 거래했었던 뭐 이구산업 같은 종목도 있으니까요. 구리 올라오는 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좀 이 대원전선에 대해서 나는 더 긍정적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께서 대원전선 보셔도 되고 나는 다른 전선주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LS전선이나 LS일렉트릭 그리고 아니면 대한전선 이쪽에 먼저 수주권이 여기가 먼저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대한전선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 이동평균선 걸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충분하게 한 방 정도는 줄 법한 자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뿐만이 아니라 LS전선, 그리고 대한전선도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도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구리 가격까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분께 동그라미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현대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또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리포트는 목표가가 34만 5천 원이었는데 40만 원까지 목표가가 상향이 됐습니다. 지금 인도 IPO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지만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8월 달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 주주 환원 정책 발표가 예상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40만 원 진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매니저님들이 대답하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우리 이혜린 아나운서가 저에게 특명을 준 만큼 40만 원 가는지 안 가는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40만 원 갈 수 있을 것 같다. 오, 아니다. 그건 조금 너무 높다 하면 X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XXO. 김병진 매니저님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O를 결국에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네. 어떻게 될까요? 뭐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외인들의 수급 아니겠습니까? 외인 수급에서 뭐 전기전자 11조 사고
21조 매수 중에 자동차를 6조 샀다라는 건 그만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자동차 또 현대차의 그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많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현대차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적적인 부분도 6월 수출도 나쁘지 않았고 5월도 수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추가 상승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40만 원을 내일 당장 간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2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고 앞으로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상방으로 열려 있다를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니지만 상방이 열려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은 X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연유일까요? 뭐 지금 올라간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40만 원이라는 부분이 약간 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현대차가 만약에 40만 원을 가려면 지금 전기차 생산 시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결국에는 물론 이제 지금은 뭐 내연 기관차뿐만 아니라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이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전기차 생산 시설을 북미 쪽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차가 40만 원 정도 가려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한 40~50%는 되어야지만 현대차가 한 40만 원대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가 점유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 준다면 40만 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굉장히 크게 관심이 있는 만큼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는 현대차 전반적으로 X를 들어주신 건지 40만 원 때문에 X를 들어주신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둘 다입니다. 둘 다요? 저는 둘 다요.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 한번 올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저 PBR이라고 하면서 실적 호조 관련주로 많이 올라간 모습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일정이 있죠. 6월 말일에 중요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락일이 있습니다. 배당락 기산이 28일이기 때문에 저는 28일 기점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배당 할증은 굉장히 친화적이 주는 편이에요. 국내 기업에서 배당이 3% 이상을 준다면 많이 주는 편입니다.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번에 현대차 배당 기산일 기점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라면은 올라갈 만큼 올라왔다. 더 가기 위한 조정 정도 한번 나올 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가기 위한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조정을 나올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매니저님? 그거는 일단 떨어지는 거 봐야죠. 얼만큼 떨어지는지. 네, 그건 일단 보고 결정해야 되는 여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배당락을 만든다고 해서 이게 과연 현대차가 그런 배당 기점으로 빠질 거냐에 대한 관점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 금융주들처럼 배당 기준이 엄청 높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현대차가 또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목표를 많이 세운 만큼 이번에 배당락일 빠지면서 아마 일부 좀 수급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전 그것만 좀 주의하시자. 라고 좀 말씀드리고 조정이 만약에 찾아온다면은 그 조정폭에 대한 깊이 여부 먼저 보시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이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0일 이동평균선이나 5일 이동평균선 단기선들을 많이 올라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이탈하는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락일을 기준으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40만 원 가냐 안 가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세 번째 있는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이 오늘장에서 14.24%, 15% 가까이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서 VI가 발동하기도 했었던 종목인데요. 시간 외에서도 5%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또 단기간에 크게 상승이 나온 만큼 내일장에서는 어떨지 그리고 이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하이로닉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도 좋다 O, 아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좀 조심해야 된다 X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어머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는데도 세 분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O를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기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고요. 이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고요. 마이크로 니들 기반 RF,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미세 바늘이죠. 미세 바늘이 들어간 이제 고주파 전극을 좀 자극해서 피부 미용 효과를 내는 그런 장비를 또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이제 피부 미용 의료 기기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효과가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효과는 충분히 있을 건데 이걸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국내 시장에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업종이 지금 이미지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게 긍정적인 시장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백인현 매니저님, 제가 알기로는 하이로닉이 소모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마진이 좀 크게 남습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클래시스 보시면 알겠지만 피부 미용 쪽에서는 이제 소모품 매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기계보다는 소모품 매출에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하이로닉도 그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뭐 피부 미용 기기라든지 이쪽 섹터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피부 미용 기기 공통점은 우리나라 제품들이 북미 쪽이랑 일본 쪽이랑 남미 쪽에 굉장히 잘 팔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북미 쪽 수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북미 쪽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원달러율이 굉장히 고환율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하이로닉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보다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고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 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 비중이 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이로닉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도 오를 들어주셨어요. 지금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제 호재권이 기폭제가 된 경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앞서서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같이 이거 자료 화면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17기 1분기에서 18기 1분기 넘어오는데 수출 비중이 더 늘어났어요. 보이시죠? 지금 해외 국내 수출 비중이 50%가 넘어갑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유럽, 중화 비중이 높아요. 남미 시장 매출이 이제 11.3%인데 이제 FDA 승인 받으면서 북미로 진출한다고? 그럼 뭐예요? 해외 매출 비중 더 올라온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애초에 좋았던 종목이 호재 터지면서 성장 기대치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장 중에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저는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로닉 수출 이렇게 최근에 이런 시장 증시 내에서 실적 안정적으로 좋은 종목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 종목들을 언제나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이로닉이 오늘 중에 많이 올라갔다고 할지언정 내일장도 좋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도 좋고 또 수출 비중이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장에서도 굉장히 크게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로 사이맥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하기 직전에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나와줬습니다. 반도체 공장에 순찰 로봇을 도입해보겠다라는 그 검토 사항에 대해서 기사가 났었는데요. 관련주인 사이맥스 시간 외에 움직임이 있을까 하고 살펴봤는데 사실 시간 외에서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을 살펴보니까 기관 수급이 5월 30일부터 어제까지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늘장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먼저 사이맥스 지금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OXO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은 어떤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순찰 로봇이라고 하잖아요. 순찰. 뭐 경호원인가요? 딱히 뭐 메리트 없다. 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삼성전자 자동화 공정 관련된 섹터로 보실 거면은 사이맥스 말고 저는 RS 오토메이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네, RS 오토메이션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도 지금 조정받을 만큼 충분히 받은 상황이고요.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게 공장 패키징 자동화 관련주로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미 납품 이력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봇주들이 전체적인 문제점은 뭐다 실적이 안 찍힌다요.
실적이. 최근에 실적 지키는 종목 그리고 수출량 좋은 종목 이런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이런 좋은 뉴스라고 평가받을 수 아니면 삼성전자가 이야기했으니까 호재라고 받아들일 법하지만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로봇 향에 관련된 이런 투자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RS 오토메이션과 같이 자동화 공정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차라리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슈 관련해서는 차라리 사이맥스보다는 RS 오토메이션을 살펴보자라는 조범수 매니저의 의견이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HBM3E 관련해서도 한번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김병진 매니저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오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후공정, TSV 공정에서도 이게 웨이퍼 이송 로봇을 판매를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웨이퍼 투입량이 또 늘면은 관련돼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거고 앞으로 향후에 하반기쯤 또는 이제 내년에 미국이나 뭐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전공정 투자도 확대를 할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이제 웨이퍼 투입량도 늘어나고 이송 로봇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지금 매수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백일현 매니저님도 오를 들어주셨는데 저는 이 수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관이 정말 한 달 동안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매도세를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습니까? 네, 사실 이제 기간이 오늘 하루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기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중순부터 거의 한 2달 정도 꾸준히 두 달 이상 꾸준히 매집을 해왔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 매도했다라고 뭐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AI 반도체 위주로 종목들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게 되면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인 사이맥스는 당연하게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원래 이제 사이맥스의 웨이퍼 이송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 공정단에서 매출 비중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HBM 시장이 도래하면서 HBM 쪽에서 후공정 쪽으로도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라면 전 공정, 후공정 전반적으로 매출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웨이퍼 투입량이 늘어나고 사이맥스 같은 웨이퍼 이송 장비 업체들은 지금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조정받았지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이 오늘 하루 매도세를 보였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꺾인 건 아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이맥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마지막 종목 유진테크놀로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하이로닉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종가가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유진테크놀로지는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앞서 특이점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 유진테크놀로지 앞으로 좀 상승이 가능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 분께 OX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중립 오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 들어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2차전지 노칭 금융시장에서는 유진테크놀로지가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이후에 한 3, 4개월쯤에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안 터졌다가 오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 한 2만 주 정도밖에 거의 2만 주에서 10만 주 사이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260만 주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죠. 네. 뭐 지금 바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진테크놀로지는 충분히 이제 2차전지 노칭 금융시장에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어차피 2차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범수 매니저 하이로닉에서는 오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됐는지 세모를 들어주셨어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좀 예측하기 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저는 세모 드렸고요. 이게 리비안 때문에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일장까지 리비안 관련주가 좋은 흐름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솔직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리비안이 일단 장중 프리장에서 50%까지 올랐다가 지금 현재는 38%가량으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게 연속성적인 모습이 있으려면은 사실 좀 이게 복잡할 것 같아요. 내일장에 당장에 만약에 리비안 관련주 말고도
올라갈 수 있는 수급이 이동할 수 있는 종목이 생겨난다면은 이 충분히 상승분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리비안 관련주 이번에 드셨으면은 짧게 치고 넘어가자. 시간 내에서 상한가 들어갔으면은 최근에 시초가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다는 형태의 흐름도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챙겨 가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비안 관련 수혜주 그걸 관련해서 지금 크게 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속성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테크놀로지까지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 5종목들 오늘 성적표를 어떻게 받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5종목을 봤죠. 먼저 대원전선과 하이로닉은 세 분 모두에게 동그라미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맥스 그리고 유진테크놀로지도 동그라미 2개를 받아봤고요. 이 중에서 유진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로닉은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올라간 만큼 내일장에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과연 목표 주가로 나오고 있는 4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X 2개 그리고 O 하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 부분을 계속 챙겨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탑5 통해서 5종목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적인 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분 매니저의 인사이트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지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바로 방송이 끝나고 10시에 너튜브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요. 제가 앞으로 이제 7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분기 실적 시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멘트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관련한 내용들 무료 방송에서 모두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이벤트가 있는 만큼 그리고 7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병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있는 만큼 내일장 국내장 흐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10시에 유튜브에 조범수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 10시 조범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희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 지수는 올라가는 것 같은데 하락 종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내 계좌는 계속 빠지는 경우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제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수는 가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후에 내일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개장하기 전에 우리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수요일 수치면 상한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